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그냥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 하나일 뿐이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일 비슷한 보고서랑 메일 처리하다 보면 문득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 가치를 찾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죠. 네, 특히 조직이 커지고 업무가 막 세분화될수록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더 쉬워요. 내가 하는 일이 전체 그림에서 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허전함, 그 고민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자료를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한 커리어 전문가가 쓴 글인데요. 제목이 직장인 자존감 높이기, 내 일, 직장 생활의 의미를 국가적 차원으로 넓혀보자 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거창한데요. 내일이 국가에 기여한다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논리로 우리가 하는 일에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보여주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글이 제시하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업무의 진짜 가치를 한번 재발견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안경을 한번 써볼까요? 네. 먼저 이 글은 우리가 왜 일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워하는지 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요. 역시나 분업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더군요. 맞아요.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죠. 나는 하루 종일 나사 하나만 조였는데 이게 나중에 자동차가 되는지 비행기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형대 사무직도 사실상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팀은 기획만, 개발팀은 개발만, 마케팅팀은 홍보만,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좀 희미해지면 사람들은 다른 데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바로 외적인 보상이요. 맞아요. 이 글에서도 연봉, 직급, 회사 네임밸류 같은 외적인 보상에 집착하게 된다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그게 일 자체에서 보람을 못 느끼니까 일을 한 대가에서라도 의미를 차려는 그런 심리적인 거죠. 하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최소한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니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동기부여가 되면 직장 생활이 너무 쉽게 지치고 번아웃에 빠지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쓴이 본인의 아주 재미있는 경험담이 등장합니다. 그 백화점 인사팀 이야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백화점 인사팀에서 근무했는데 자기 일에 왠지 사람들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본인 표현으로는 자본주의의 천병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화려한 상품들 속에서 내가 과연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나?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상상. 네. 퇴사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만약 이 도시에 백화점이 전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맞아요. 백화점이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먼저 산업적 기여라는 측면을 발견했는데요. 네, 백화점이 있으면서 국내 유통업계 전체의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분석을 하죠. 그 까다로운 고객응대 매뉴얼이나 위생기준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유통 채널에도 영향을 주면서 일종의 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경쟁사들도 살아남으려면 그 높은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가적 기여라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된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여였죠? 백화점이 수많은 브랜드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또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내수 경제를 순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축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했고요. 와, 과소비를 조장한다에서 내수 경제를 순환시키고 도시 문화를 지킨다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기 일의 가치를 너무 좁게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글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5가지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업과 국가에 기여하는지 함께 파헤쳐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직무들이죠. 인사, 재무회계,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그리고 제조업입니다.
먼저 인사, HR부터 시작해볼까요? 솔직히 인사팀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편견이 좀 있죠.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는. 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인사팀의 역할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맞아요.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우리 회사와 가장 잘 맞는 사람, 즉 적재를 찾아내서 적소히 배치하는 일.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적 차원으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 명을 채용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 되죠. 네.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안정을 찾을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실업 때문에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 겁니다. 와, 인사 담당자가 돌리는 합격 전화 한 통이 사회 안전망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럼 매일 숫자랑 씨름하는 재무회계팀은 어떤가요? 제 친구가 회계팀인데 맨날 자기가 회사 돈 계산하는 기계 같다고 하거든요. 아, 그 친구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재무회계 직무의 산업적 기여는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불확실성 제거요? 네. 기업의 모든 활동을 숫자로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그럼 투자자나 협력업체 같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믿고 거래해도 될까? 이런 의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 회사의 신용을 숫자로 증명해주는 역할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면 더 극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언급하는데요. 잠깐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해요. 아,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 받는 거군요. 왜 그런 거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로 계속 지적되어 온 게 바로 불투명한 회계 처리 같은 거였어요. 아, 바로 이 지점에서 재무회계 담당자들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처리한 회계자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게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있는 셈이네요. 네, 국가 신용을 쌓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번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직무 중 하나죠. 소프트웨어, SW 개발 분야를 한번 볼까요? 네, 개발자분들이 하는 일이요. 보통 멋진 앱을 만들거나 편리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습만 상상했는데 이 글의 관점을 적용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는군요. 그럼요.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개발자들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죠. 그걸 국가적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디지털 전환, 즉 DX를 가속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이제 제조업이든 금융이든 디지털 기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개발자들의 코딩 한 줄 한 줄이 모여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의 데이터와 기술 주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데이터와 기술 주권이라니 일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케팅 직무는 어떨까요? 사실 마케팅은 백화점 사례처럼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은 그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마케팅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순기능이라면 어떤 걸까요? 마케팅의 본질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아,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서로 더 좋은 제품을 내놓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 전체의 서비스 품질이 상향 평준화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시장에 전달해서 결국 소비자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 개개인의 소비 만족도가 올라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지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독특하고 세련된 소비 문화를 형성하면서
문화 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K-뷰티나 K-푸드 현상도 사실 그런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와,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제조업 분야입니다. 솔직히 IT나 금융에 비해 좀 낡은 산업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가장 단단한 뼈대라고 강조합니다. 뼈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유일한 분야니까요. 바로 이 실물 경제의 기반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실물 경제의 기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거죠. 그렇군요.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의 노력이 경제 위기라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네요. 가장 확실한 방파제죠. 와, 오늘 정말 여러 직무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인사, 재무, 개발, 마케팅, 제조까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내가 작성한 보고서 한 장, 조립한 부품 하나가 결코 나 하나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속한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건강한 산업들이 다시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것이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었죠? 당신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의 경제와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주주이자 기여자입니다. 저도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일 출근길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내 일의 의미를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오늘은 자신의 일이 갖는 의미를 산업과 국가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조명한 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 청취자 여러분의 노고와 직업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글은 개인의 일을 국가 공동체와 연결하는 아주 유용한 생각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렇다면 내 직업이 국경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나 질병 같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와, 훨씬 더 큰 그림이네요. 네, 꼭 거창한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출근길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